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넘고 당신을 무시하며 당신이 침묵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보여주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침묵으로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힘의 한 형태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보통 약함이나 수용과 동일시됩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층적인 심리학 분석은 침묵이 의식적인 선택일 때 어떻게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서 우리의 행동은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상황을 통제하고 아무런 부담 없이 관찰하며 상대방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볼 때마다 말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대방의 에너지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침묵은 이러한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높은 정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갈등에서 주어진 반응은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다룰지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례하게 대할 때마다 즉시 발언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을 방어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조종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개념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얼굴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거부하는 측면입니다. 침묵은 이 두 원형 사이에 의식적인 균형을 이룹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페르소나에 맞서는 대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충동을 억누르지 않고 이끌어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개성화는 내면 세계의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무례함에 직면했을 때 절제된 침묵은 당신이 반응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인 개인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내면 갈등 속에 홀로 남겨지고 당신은 정신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침묵은 또한 개인적인 공간을 재건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당신을 자신의 놀이터로 끌어들여 지배력을 확립하려 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진정한 변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사람에게 행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당신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말이 아닌 태도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메시지는 말보다 태도로 더 잘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방어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학습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한계와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적 깊이에서 이러한 관찰의 힘은 사람을 자신과 환경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침묵을 통해 당신은 사건이 아닌 구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언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며 언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항상 침묵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없어. 그리고 이 대답은 종종 상대방을 제자리로 돌려놓기에 충분합니다. 경계를 정하고 경계를 지키세요. 인생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칼 융은 개인화 과정에서 외부 세계와 분리될 때 자아가 자신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경계가 없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용인하고 무엇을 용인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서 무엇이 용인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때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 틀을 형성합니다. 이 틀은 사람의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선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원형과 관련하여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억압된 분노, 원망, 무가치감이 축적됩니다. 이 억압된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발하거나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이러한 내적 축적을 막는 균형적인 요소입니다. 무례함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또는 그렇게 행동하면 불편해 와 같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개인의 진실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호인식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통제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윤기 그림자 투사라고 부른 것과 일치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지배하려 합니다. 여기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투사한 그림자를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조종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상대방은 당신에게서 받는 부정적인 감정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하고 당신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경계는 반복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윤계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지 않고는 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기술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세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억압하려 할 때 조용히 물러나거나 대화를 끝내는 것은 당신의 경계에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충실함은 개인적 존중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을 때 타인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존중은 불확실성이 아닌 개방성의 산물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존중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짓밟거나 짓밟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칼 융은 개인이 자신의 어둠을 인식할 때 타인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어둠을 인식하면서 의식적인 삶을 사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제자리에 앉히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말과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관성을 통해 당신의 경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당신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하세요. 수동적 공격성을 피하세요. 의사소통의 힘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전달하는 의식 수준에 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내적 일관성과 자각은 의사소통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 기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영적 방어 수단이기도 합니다. 수동적, 공격적 행동, 즉 미묘한 뉘앙스를 암시하거나 조용히 삐지거나 비꼬는 말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상대방에게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명확함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생각을 구체화하며 침묵 대신 의식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융기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지칭하는 억압된 감정과 생각은 종종 수동적 공격적 행동을 통해 표출됩니다. 직접적인 갈등을 피함으로써 사람은 억압된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영적 온전함을 손상시키고 관계의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할 때 날카로운 눈빛으로
당신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은 의식적인 자아의 표현이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열린 소통은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존중의 경계를 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필요한 것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의 치료적 접근 방식에서 모든 만남은 거울과 같은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깎아내려진 것 같아요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거울을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동적 공격은 이러한 거울을 왜곡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도록 부추기며 건설적인 변화의 길을 막습니다. 솔직하고 열린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갈등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누름은 내면에 축적되어 폭발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융은 모든 억눌린 감정이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 내면의 성격을 갉아먹는다고 말합니다. 열린 소통은 이러한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이 상황은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다. 와 같은 말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는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한 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동적 공격은 종종 두려움의 언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린 소통은 자신감의 언어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의식하지 않는 것이 운명이 된다. 불분명한 감정은 결국 통제력을 잃는 사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간접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관계도 더욱 성숙하고 현실적이며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세트 거울을 들어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인간관계에서 마주치는 부정적인 감정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과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칼 융이 제시한 거울 원리는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마주치는 행동이 자신의 내적인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는 그 사람의 성격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오한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계를 넘은 사람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보다 당신이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무례한 행동을 은폐하는 대신 직접 마주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여주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판단 없이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방금 당신이 한 말은 거만했습니다. 와 같이 명확하고 관찰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생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은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서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해로운 행동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깨닫게 하려고 감히 나섭니다. 이러한 감격은 관계의 심리적 균형을 형성합니다. 거울을 드는 것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만큼 강력하지만 이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세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무례함에 조롱이 아닌 결단력과 맞서는 힘으로 대응할 때 당신은 실제로 그가 내면에서 억눌렀던 얼굴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원형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는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울을 든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비추는 그림자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귀는 종종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보고 싶지 않은 면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볼 때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복수나 우월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정화하고 진정한 기반 위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울을 든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 수준을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무가치감에서 도망치느라 나를 무시했군요. 와 같이 심오하면서도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정신적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자기 성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융의 치료적 이해에 따르면 이러한 대면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거울을 들 때 당신은 그들의 변화 여정에서 촉매제가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제자리에 앉히는 가장 세련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당신에게 보이는 행동을 거울로 보여주어 그 사람을 스스로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행동입니다. 거울을 드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의식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명료함과 자각 덕분에 상대방은 자신의 맹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발전과 영적 온전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사람이 바깥을 보는 한 꿈을 꾸지만 안을 들여다볼 때 깨어난다. 당신이 거울을 들 때 어쩌면 누군가는 처음으로 깨어날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 거리,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단계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삶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칼, 융의 실존적 이해에 따르면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접촉하는 것은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영적인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의 내면적 수준을 반영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허용하느냐는 당신의 영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건강한 대답은 말이 아닌 거리로 주어집니다. 거리는 당신이 스스로 경계를 그었고 이제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적대감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차분하고 의식적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불균형을 떠안지 않고 당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적 균형은 외부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시험받습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영적으로 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친밀함 대신 거리를 선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종종 자신의 본질을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적 공간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설정하는 거리는 물리적 경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 경계는 나는 여기 있고 당신은 지금 내게 상처를 주고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는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윤기 개별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내면의 여정에서 사람이 자신을 알아가면서 외부의 의존성은 사라집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따라서 거리는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영적 위생의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희생하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존중이 없다면 물러서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그들은 당신 존재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영적 온전함은 외부의 승인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로 가능합니다. 무례한 관계에 머무르는 것은 내면의 조화를 깨뜨리고 그 사람을 스스로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거리는 이러한 조화를 다시 확립하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당신을 소모한다면 이러한 친밀함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용감하게 물러서는 것은 사실 내면의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영적인 수용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당신을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게 만듭니다. 융기 말했듯이 자신과 마주하지 않고는 누구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계속 친밀함을 제공하는 것은 내면의 공허함과 정신적 피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는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침묵으로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준 후 거리로 경계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은 당신을 소모하는 자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세이어스티트, 당신의 존재의 힘을 그들에게 알리세요. 진정한 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고도 느껴지는 충격적인 효과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의 존재는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융의 원형 개념은 각 개인이 집단적인 상징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내적 결이,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리고 자아실현은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두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저 존재하되 당신의 부재조차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존재감을 드러내세요. 그들이 당신의 존재의 힘을 알아차리게 하는 기본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옳고 강력한지 끊임없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러한 노력은 자아의 연약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통합된 사람은 말하지 않더라도 경청받고 침묵하더라도 배려받습니다. 그 에너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았을 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당신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본질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 직함 또는 외적인 지위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융의 이해에 따르면 진정한 가치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얼마나 깊이 교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만의 길을 걷고 개인적인 진실성을 유지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말이 아닌 진동으로 당신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카리스마나 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진동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례함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강력한 존재 앞에서 비하하는 행동은 지속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하거나 물러납니다. 당신에게 무례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또한 이 직함의 본질에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타인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소화하면 그들의 방어 기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태는 상대방에게 나는 여기 내 자신의 온전함 속에 당신이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이 존재한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내면적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존재의 힘을 깨닫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힘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변화는 외부의 개입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로 향할 때 당신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무례한 관계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소리치거나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하지만 예외 없이 당신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당신 존재의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형태를 갖추거나 조용히 당신의 삶에서 물러납니다. 7. 자신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진정한 힘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을 깨닫고 실현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고귀한 대응은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고 그들이 도달할 수 없는 의식 수준, 즉 지적 또는 영적 성숙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면의 가치를 높여갈수록 외부 세계에 조롱하는 시선이나 거만한 태도는 그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한계는 당신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커지는 당신의 힘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조차 당신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서 있는 동안 당신은 발전해온 것입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은 직업적 목표에만 국한된 등반이 아닙니다. 윤기 이해하는 자아 실현은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고 내면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발전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 지능, 직관,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키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 들어서면 당신은 그들이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높이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하는 말은 더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위대함을 느끼려 합니다. 융은 이러한 행동을 개인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아닌 자기에게로 향할 때 당신은 가짜 우월감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진화 여정을 따라가면서 당신에게 향하는 멸시는 그저 낮은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깊이를 발견하면서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두는 것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반응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실현됩니다. 융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접근 불가능성은 오만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의 수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닫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반응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과 동시에 후회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언급하기 시작하지만 그때 당신은 다른 차원의 지혜에 도달합니다. 당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맞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태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적 자원을 발견하고 어두운 면에 맞서고 잠재력을 깨달은 사람 앞에서 아무도 거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기 가르쳤듯이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 세계의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싶다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의 길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당신이 별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별들은 당신을 경멸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가장 분명한 답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앉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